식사들 하셨습니까? 비 피해 없으신지요? 남해는 때 아닌 죽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비가 한바탕 오더니 엄청 추워졌습니다. 진짜 동남아 나라들 10도까지만 내려가도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 실감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가을도 짧을 듯 하죠. 당연히 겨울은 길어질 듯 합니다. 이러면 정말 없는 사람들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덥고 추우면 냉난방비 10만원도 없는 사람한테는 부담인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로 감기나 독감, 코로나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상하게 소문은 다 나서 다 알고 있는 구할리코리아. 요즘에 기흥모터스 부도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흥 부도설은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 전 기사가 잠깐 나왔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기사를 전부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기흥에 대관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홍보 라인에서 당연히 광고 주고 기사를 내렸던지 기자를 압박하던지 하는 이런 일들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가 뜨지 않아서 누구도 관심은 없지만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궁금한 소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 뜨면은 기흥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처님 손바닥보다 작은 이륜차 업계 소식지에 실린 기사는 아주 쉽게 커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급적 공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기는 할 예정이긴 하나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개인적인 사견과 사족이 많이 첨가된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위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싫은 분들은 다른 좋은 영상 찾아서 보시기를 먼저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픽션, 즉 소설이라는 점 반드시 아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로 오해를 하시거나 해서 제가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소설 들어갑니다. 기흥그룹, 즉 기흥인터넷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는 모터 부분에 할리나 두카티, 로얄 엔필드, 오스틴 마틴 2004년 6월에 브리티니아 오토로 넘겼죠. 그리고 알파인스타, 피렐리 타이어, 그리고 스포츠 레저에 웨버라는 바베큐 그릴을 수입을 합니다. 이 웨버가 굉장히 유명한 바베큐 그릴입니다. 그리고 와치 스포츠라는 데서 자전거 중에 오베아, 치폴리니, 리들리, 파소니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램하고 가민도 기흥에서 수입을 하고 있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보기보다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회사입니다. 나름 그래도 회사의 목표가 레저 스포츠 종합 그룹사라는 기치하에 그럴듯하게 사업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성자동차란 벤츠를 수입하는 회사가 있죠. 다만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면은 메이커별 매장,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업 투자와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흥이 아주 이런 모델의 전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2003년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을 먼저 알아봐야 대충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혼다가 47,700대 정도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한 6.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33%에서 38.1%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DNA 모터스 15,600대 정도 팔았고요. 야마하가 14,300대, KR 모터스가 3,900대. 야마하는 넷맥스하고 엑스맥스 그리고 티맥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BMW가 한 3,158대, 그리고 스즈키가 2,244대, 할리 데이비슨이 2,122대를 팔았습니다. 다음은 로얄 엔필드는 굉장히 많이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69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2003년에.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명품 두카티 570대 팔렸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다비노월드는 뿌조나 하우츠를 수입하는데 3,000대 넘게 팔렸고요. 그리고 모토스타 코리아, 여기는 SYM, 존테스, 보고, CF모토를 수입하는데 1,8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고고로 전기 오토바이가 1,380대가 팔렸고요. 와코도 전기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이누리는 쿠루라는 전기 오토바이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모터스라고 키웨이, 부캐너 이 두 개가 할리 데이비슨 카피 오토바이로 유명하죠. 그리고 베넬리, 모토
램보르기니를 수입하는 데가 한국모터스인데 여기는 한 885대 정도 팔았고요. 가와사키가 779대, 그리고 트라이언프가 524대. 트라이언프는 바이크 코리아라는 킴코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 판매 대수가 2023년도에는 10만 6,703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한 숫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회사들이 많이 보이죠. 두카티 뭐 이런데, 트라이언프 이런 데는 좀 가와사키 심각해 보이죠. 참고로 직원 수는 혼다는 자동차, 오토바이 다 포함해서 77명이고요. 야마하는 34명, 기흥은 200명이랍니다. 200명. 뭐가 잘못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배기량별 판매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5cc 이하는 혼다 PCX가 16,032대. 이게 전년도보다 42%가 감소했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35,000대인가 정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슈퍼커브가 10,000대, 야마 NX가 6,900대, DNA 모터스 CB115가 스쿠터입니다. 6,100대, DNA VF102, 이것도 스쿠터인데 2,500대 이렇게 팔렸고요. 400cc 이하는 혼다 NX가 3,800대, 혼다 포르자가 3,700대, 야마 NX 155, 125에서 155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죠. 이게 1,700대, 혼다 ADV 350이 539대, 노래 엔필드 HNTR, 이게 헌터인가 그럴 거예요. 헌터 350이 458대, 이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야마 NX가 상당히 많이 팔렸죠. 5,000대가 넘게 팔린 거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그리고 750cc 이하는 혼다 레블이 단연 많이 팔렸습니다. 939대, 무지하게 많이 팔린 것 같은데 1,000대를 못 팔았네요. 그리고 티백스가 645대, 그리고 혼다 CBR 650R이 427대, 포르자 750이 425대, 로얄 엔필드 슈퍼 마테오가 650이 287대. 광고는 무지하게 했는데 287대밖에 못 팔았으면 심각한 거죠. 의외로 알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400cc 이하, 125 이하, 400cc 이하는 레저용보다는 거진 배달용이 많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750 이하가 이제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라고 보는데 1,000대를 못 넘기죠. 그리고 900cc 이하는 거의 레저용만 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야마 NT09가 140대, BMW F900XR이 102대, 가와사키 W800이 90대, 트라이언프 스피드 트윈이 73대, 야마 NT09 SP가 53대. 이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900cc 이상은 BMW 1250 GS 어드벤처가 413대로 제일 많이 팔렸고요. 의외였던 게 골드윙이 354대를 팔았습니다. 거의 매년 한 200대에서 250대 정도 팔리는데 올해는 354대나 팔렸습니다. 그리고 BMW 알차인 S1000RR이 304대, 혼다 레블 1100이 295대, 스즈키 하야부사가 294대. 알차가 비중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 껴있는 거는 기흥 오토바이는 한 대도 못 껴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국산차는 한 143만 대 정도 팔렸고요. 수입차가 28만 1000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생산량 기준으로는 424만 대라고 합니다. 국내 공장별 차량 판매 순위는 아반떼가 27만 대, 코나가 25만 대, 트래블레이저가 22만 대, 트랙스가 21만 대, 스포티지가 21만 대, 투싼이 19만 대입니다. 이걸로 비교한다고 하면 생산량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40배 정도 차이가 나죠. TMI인데 혼다 자동차는 1386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혼다 레블 500하고 1100이 1234대를 팔았는데 자동차는 더럽게 안 팔린 거죠. 이러니까 혼다는 오토바이가 먹여 살린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인정할 만한 이야기죠. 기흥에서 운영하는 에스턴 마틴은 얼마나 팔렸을까요? 2022년도에 69대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2023년도는 못 판 것인지 아니면 자료 집계가 안 된 것인지 자료가 안 나옵니다. 참고로 벤틀리가 810대, 마세라티가 434대, 람보르기니가 431대, 롤스로이스도 276대가 팔렸는데 에스턴 마틴은 빵대. 이 정도면 진작 접었어야죠. 너무 늦었죠.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레저 부분 판매량이 엄청 적죠. 레저 차량은 판매 대수가 거의 500대 넘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할리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이 210대 정도로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 팔린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판매량이고 혼다 레벨 500만 이상하게 많이 팔린 겁니다. 1000대 가까이 팔았으니까요. 미국도 23년 대형 투어링에서 75%, 크루저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할리가 전년 대비 22%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2.6%나 줄었다고 그러고요.
그럼 기흥그룹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표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알아볼 텐데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뭐 이런 건 집어치우고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소설을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팩트가 아니죠. 예, 픽션입니다. 소설입니다. 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흥모터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매출 형태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2003년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냥 봐서는 자본 잠식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상품 재고 자산과 부채 비중, 단기성 자금의 규모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손실이 63억이나 나왔죠. 심각하죠. 매출이 2023년에 896억으로 20% 이상 줄었죠. 거기다 2022년 2월 상품 재고가 81억에서 2023년은 232억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이유는 2022년에 897억이나 매입을 한 것이 문제였죠. 시장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024년으로 2월 재고가 182억이나 또 생긴 거죠. 2월 재고가 줄기는 했어도 총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2월 재고는 더 줄였어야 하는데 매출 줄어든 것만큼 2월 재고가 줄고 있었습니다. 결국 2024년 경기가 급락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총 매출이 더 줄기 때문에 재고 처리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작년 1륜차 업계 소설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재고 관리를 혼다처럼 영리하게 못한다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233억이 나가는 거죠. 매출은 20% 줄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20%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장이라는 사람도 어지간히 관리 능력이 안 되는 분인가 봅니다. 보니까 직원 월급 올려준 것도 아닌데 이렇습니다. 오히려 월급은 줄었는데 광고료, 판매 수수료, 차량 유지비 등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60억입니다. 61억 정도 되죠.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줄인 것은 아닙니다. 급여, 퇴직금, 봉의, 후생비를 합치면은 119억이나 됩니다. 월에 그냥 10억씩 까먹고 있는 거죠. 해마다 비슷합니다. 직원이 200명이나 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참고로 2022년은 30억 정도 흑자였습니다. 그럼 대충 답이 딱 나오죠. 매출이 한 1000억은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장이 아는지 궁금한데 설마 알겠죠. 거기다 2022년에 토지 취득을 했습니다. 88억 원어치 부동산을 샀죠. 아마도 하남센터 확장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봐서는 재고 물량과 단기 차입금이 문제긴 한데 재고야 팔면 되는 자산인데 단기 차입금은 문제가 좀 있죠. 아마도 단기 차입금 때문에 부도설이 돌지 않았나 합니다. 그럼 단기 차입금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1년 이하 단기 차입금이 283억입니다. 1년 이상 장기 차입금은 52억이고요. 단기 차입은 24년인 올해 상환 날짜가 다가오는 금액이죠. 거기다 매입 채무 미지급금까지 합치면은 거의 580억 가까이 됩니다. 매출이 896억인데 갚을 돈이 580억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부도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모든 부동산에 담보가 있어서 기흥은 현재 돈 넣을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부채를 재고 오토바이로 갚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오토바이 갖다 주고 까주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은행 이자도 단기 차입금은 5%에서 7%가 넘는 이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죠. 다행히 2024년 5월에 에스턴 마틴 영업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겼을까요? 건물하고 시설 투자비까지 다 합쳐서 그냥 넘길 수는 없죠. 그럼 권리금은 그럼 그걸로 갚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분명히 기흥모터스의 고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은 올해는 넘기기 힘들 겁니다. 넘겨도 힘들게 살아남아서 많은 제한사항이 생기겠죠. 영업도 위축되고 문제는 직원 유출과 신규 직원의 유입으로 직원의 질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고객은 계속 줄겠죠. 이런 문제 말고도 기흥의 산적한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에스턴 마틴이 적자로 10여 년째 구멍난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지간히 영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실력이 없거나 차에 문제가 있거나 한 거죠.
차도 비싸기도 했고 잘 고장난다고 이미지도 안 좋고 했지만 고장의 대명사 랜드로버가 연에 5,000대 이상 파는 거 보면은 그것도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장이 에스턴 마틴 타고 싶어서 수입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농철을 투입하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결국 올 5월에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수를 이어나갈 영업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장을 가봐도 영업하는 친구들 글쎄요. 기분 나빠서 매장 돌아보다 돌아서 나온 라이더들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장이면은 영업사원 교육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친절함, 살가움, 제품을 팔겠다는 절실함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일반샵 판매직원하고 똑같아요. 손님 오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정도. 열정을 가진 직원이 안 보이죠. 오히려 손님을 무시하는 직원도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타세요? 미라주요. 아, 네. 그러고 돌아서는 겁니다. 좀 황당했죠. 저 같았으면은 몇 년 타셨습니까? 아유, 그럼 이제 할리 타실 때 딱 되신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달라붙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리 팔기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2023년 매출액 예측을 실패했습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봤죠. 그리고 재고는 쌓였고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구조로 전환된 거죠. 이런 낙가마 장사가 적자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매만 봐서는 적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적자를 본 거지. 그것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품과 할리라는 상품이죠. 아주 좋은 메이커죠. 그리고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참 그래요. 사장의 경영 능력이 없든가 어디서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경영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할리가 계속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가격을 후려쳐서 세일을 하다 보면은 정상가에 사면 호구죠. 이제 할리, 두카티, BMW는 정상가 주고 사면은 진짜 바보죠. 한 1,000만 원은 깎아줘야 사는 메이커가 됐습니다. 신말로 따지면은 필라나 프로스펙스 정도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매장 가면 15만 원이라고 딱지 붙어 있는데 인터넷 뒤지면 3만 원에 파는 이런 메이커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현금으로 급전 땡기려고 뒷구멍으로 중고시장에 날려서 또 팔고 할인에 팔고 하다 보면은 결국 중고 시세도 박살 나는 거죠. 6천만 원짜리 사서 2, 3년 타고 팔면은 예전에는 4,500에서 한 5,000원 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고가가 3,500도 안 준다고 하네?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똑같은 모델 누구는 5,000에 사서 잘 타다가 팔아도 3,500인데 누구는 6,000에 사서 팔았는데 3,500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한다면 바보, 흑우, 호구 인증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했던 것이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된 악재로 시달리고 있죠. 현재 경기가 IMF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수출, 환율, 취업률, 자영업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후속 몸살이를 할 겁니다. 끝은 아무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 가장 타격을 받는 품목은 취미, 레저입니다. 언제나 어느 나라나 이건 똑같은 현상이죠. 오디오, 오토바이, 사진, 낚시, 자전거, 등산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흥은 이런 취미 레저를 수입하는 업체죠. 진짜 앞날이 캄캄할 겁니다. 벌써 두카티 매장 작년에 일부 정리했죠. 로얄 엔필드도 생각보다 안 팔립니다. 두카티 570대, 로얄 엔필드 1469대 팔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할리가 유로6 인진 차량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유로5 간신히 맞추고 있는 실정이죠. 올해 안에 유로5 포함해서 이전 세대 차량들 다 팔아야 합니다.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못 팔면 올해 안에 등록해서 중고차로 날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주행거리에 1km짜리 중고가 엄청 많을 겁니다. 심각하죠. 연말 되면 난리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 지금보다 더 세일해서 팔아야 할 겁니다. 로얄 엔필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력이 공랭 엔진인데 환장하죠. 내년 우리나라가 유로5 플러스 이상이 아니면은 이제 신규 등록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좆된 거죠. 이제는 팔아먹을 차량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냉겨먹고 팔았으면은 인식이라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도 못하죠. 두고 보십시오. 갈수록 지옥일 겁니다. 화창상사 인디언처럼 다른 사업, 보트 엔진을 수입하거나 보트를 수입해서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 딱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메이커는 놀고 있냐? 혼다는 비싸게 팔던 모델 골드인, 레블, CB650 지금 다 할인을 판매하고 있죠. 나쁜 새끼들이죠.
야마하 스즈키는 할인율이 좀 낮습니다. 그나마 정직하게 영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할인율이 거의 100만원 돈 이하죠. 가와사키는 걱정이 없는 회사죠. 주력은 건설 장비로 오토바이는 알바 개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1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메이커인 인디안, 트라이엄프는 다 걱정 없는 회사죠. 병행 수입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산 메이커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쿠터는 존테스, 일반 오토바이는 베넬리, CF 모터스 등 가성비나 디자인으로 잘 팔리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메이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할리의 탈출 방법은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하고요. 능력 있는 영업 기획자, 영업 인력을 구해야 할 겁니다. 1인차 업계에 있는 인원들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돈 더 주더라도 대기업 출신 뽑아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토탈 레저 스포츠라는 목표로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 할리, 두카티, 로얄 엔필드, 자전거, 용품을 백화점이나 할인점처럼 같이 전시해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이커마다 매장이나 영업사원, 서비스 기사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서로 위인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한 매장에서 한 메이커를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은 부도설이 있던 기흥 모터스의 부도설에 관한 소설을 써봤습니다. 결론은 알아서 잘 하겠죠, 지들이. 오늘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냥 재미로 쓴 소설입니다. 논픽션이 아니죠. 절대 논픽션 아닙니다. 오해하고 그럴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더 첨부한다면은 이런 위기를 알아야 정신 차리고 고객에게 더 이상 눈탱이 안 칠 텐데 아마도 돈이 딸려서 더 눈탱이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리, 두카티, 로얄 엔필드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피셔서 올해 만땅 세일할 때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일은 이제 시작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올 연말 가면은 미친 듯이 세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입은 자연히 잘 선택하셔서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